안녕하세요. 텍사스 장반입니다. 친한 학교 친구들이 모두 미국에 살고 있어서 캘리포니아 친구네로 5박 6일 우정여행 다녀왔습니다. 리얼 찐 현지인 추천 캘리포니아, LA, 디즈니랜드 후기까지 알차게 담아보았어요. 지금 시작합니다. 캘리포니아, LA 근교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웨일 와칭입니다. 고래와 돌고래를 볼 수 있는 크루즈 체험인데요. 운이 좋으면 고래를 볼 수 있다는데 저는 고래는 못 봤어요. 대신 귀여운 아기 돌고래 떼와 바다사자들을 원없이 볼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소요시간은 약 2시간이고 성수기나 주말 여부에 따라 비용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성인은 30에서 50불, 12세 미만 어린이와 60세 이상 노인은 20에서 30불, 2세 미만 영유아는 5불 정도였습니다. They do look really cute and bear. So I would not recommend trying to pet one or take one home with you. 귀여운 돌고래들을 보며 행복했던 건 물론이고 뉴포트 비치 자체도 거리가 예쁜 데다가 카페나 식당이 많아서 웨일워칭 하시고 거리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아요. 바다가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서 핫팩이랑 바람막이 챙겨가시는 거 꼭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현지인 친구가 정말 강력 추천했던 브런치집 토스티입니다. 캘리포니아 브레아 근처로 이 주위에는 다양한 맛집, 카페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브레아몰까지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어요. 제가 사는 텍사스 동네에 맛있는 브런치 가게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여기서 더욱더 만족하고 원 없이 먹고 왔습니다. 가게 외관부터 너무 예쁘고 내부도 아기자기하더라고요. 오전 오픈 시간 맞춰서 갔는데 브런치를 드시면서 가족 모임 하시는 분들이 이미 꽤 계셨어요. 커피도 맛있고 점원분들도 정말 친절하셔서 친구랑 여행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프렌치 스타일의 감성 카페 진케입니다. 친구가 원래도 정말 좋아하는 곳인데 여기가 체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션뷰가 펼쳐지는 마리나 바로 앞에 있어서 바다를 보면서 와인 한 잔이나 브런치를 먹기에 최적의 스팟인 곳이었어요. 일단 가게를 가는 길 자체도 정말 예쁜 데다가 하나같이 밝은 표정의 사람들이 테라스마다 3, 4모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전날 저희 셋은 디즈니에서 불태우고 온 터라 바다가 보이는 야외 테라스 좌석에 앉아서 여유있고 느긋하게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0대가 되니까 확실히 이전 같지가 않아요, 체력이. 커피, 과일, 연어 토스트를 먹었습니다. 여기는 아보카도 토스트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다음에 가면 꼭 먹어볼 것 같아요. 음식 맛도 물론 훌륭했지만 풍경을 온 몸으로 느끼며 여유를 즐길 수 있어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커피 한 잔, 과일, 토스트까지 인당 약 45불로 가격은 꽤나 높은 편이었어요. 다음은 인스타에서 정말 핫한 캘리포니아 로컬 디저트 브랜드 오모모 카페입니다. 여행한 5박 중에 3번을 오모모를 갔어요. 인스타에서 핫하다고 자주 보긴 했는데 정말 어떤 시간대에 가도 항상 줄을 서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메뉴는 마차인데요. 달지 않으면서도 진한 말차에 우유와 꾸덕한 크림폼이 올라간답니다. 마지막 날에는 좀 물려서 오렌지 주스 같은 메뉴를 먹었는데 그것도 대성공이었어요. LA는 사람도 많지만 차도 정말 많아서 교통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주차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사인은 차 안에서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운전해준 친구 진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마워. 연예인들이 자주 가는 프리미엄 유기농 슈퍼마켓 LA1에 헤일리 비버 스무디 먹으러 다녀왔어요. 안에 사람이 정말 많았고 일단 정말 놀랄 만큼 비쌌습니다. 피부 보습과 탄력에 좋다는 헤일리 비버 스무디 20불짜리였는데요. 비싼 만큼 특별하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스무디였어요. 볼 게 많아서 그래도 꼭 가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LA 대표 프리미엄 야외 쇼핑몰인 더 그로브도 들렸습니다. 유럽풍 거리에 트렌디한 가게가 참 많아서 걷기 좋은 길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여기 다 있네. 커피 한 잔 들고 셋이 열심히 산책을 했습니다. LA에서 손꼽히게 좋았던 건 게티센터였습니다. 게티센터는 브렌트우드 언덕위에 위치한 세계적인 예술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빈센트 반 고흐의 아이리스가 있습니다. 유럽 회화, 조각, 장식미술, 사진까지 걸출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한 현대적인 건물과 로버트 어윈이 디자인한 정원인 센트럴 가든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건축, 자연, 그리고 예술이 조화를 이루었던 공간입니다.
있습니다. 영화로도 있었죠. 검소하기로도 유명했던 석유 재벌 폴 게티가 이 아름다운 미술관을 후대 사람들을 위해 대중에게 무료 개방했다는 사실도 흥미롭더라고요. 저도 참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을 다녔지만 손에 꼽을 만큼 좋았던 게티입니다. LA에 가시면 꼭 방문해보세요. 입장료는 무료지만 사전에 시간 예약을 하셔야 하고 주차 요금이 25불 정도라 꽤 높은 편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니 사전에 꼼꼼히 계획 짜셔서 즐거운 여행 보내세요. 다음은 오전 9시에 들어가서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넘게 불태웠던 LA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입니다. 애너하임 디즈니랜드 리조트는 1955년 개장한 세계 최초의 디즈니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 파크와 현대적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된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요금 비싸다고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입장료 궁금하시죠? 저는 파크 호퍼, 라이트닝 레인 패스 총 253.18불에 싱글 패스 2개 50불, 합쳐서 총 303.18불을 입장료로 지출했습니다. 티켓 시스템이 복잡한데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파크 호퍼 패스. 디즈니랜드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2개의 파크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입장하고 오전 11시 이후에 다음 파크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라이트닝 멀티 패스.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유료 줄서기 패스입니다. 인기 어트랙션을 미리 예약해 줄 서지 않고 탑승 가능합니다. 다만 문어발식 예약은 안 되는데요. 직전 예약한 어트랙션을 탑승 완료해야 다음 어트랙션을 예약할 수 있거나 가장 가까운 예약 시간으로부터 2시간 후가 지난 뒤 추가 예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스타워즈 그리고 카 어트랙션 이렇게 두 개는 총 50불을 주고 싱글 패스로 개별 티켓을 구매해서 줄 서지 않고 탑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탔던 놀이기구 목록은 순서대로 쭉 올려드릴게요. 특별히 재밌었던 곳에는 마킹을 했으니 즐겁게 참고해주세요.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드리는 꿀팁입니다. 첫 번째, 무조건 개장 시간 맞춰서 갈 것. 두 번째, 어드벤처 파크로 먼저 입장하세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어트랙션 등 유명하고 재밌는 어트랙션들이 주로 어드벤처 파크에 있어 사람이 없을 때 미리 어트랙션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식사도 미리 앱으로 예약하세요. 현장에는 줄이 길고 먹을 곳이 마땅치 않으니 레스토랑 위치를 먼저 보고 가세요. 그나마 크림 파스타가 괜찮다고 해서 먹었는데 도시락을 싸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버추얼 큐를 꼭 활용하세요.
당일 12시가 되면 디즈니랜드 모바일 앱에 버추얼 큐라는 것이 오픈됩니다. 밤에 진행되는 야간 분수쇼를 이 버추얼 큐를 통해 우선 관람구역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아, 하나 더. 티아나 후룸라이드 놀이기구는 정말 온몸이 흠뻑 젖습니다. 다들 우비 입고 가는데 저희 셋은 그냥 갔다가 감기 걸릴 뻔했어요. 후룸라이드 타시기 전에는 꼭 우비 챙겨서 들어가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디즈니랜드에서 제일 좋았던 게 바로 이 분수쇼였거든요. 정식 명칭은 월드 오브 컬러 해피니스 분수쇼입니다. 저희는 오후 9시 타임으로 받고 런닝 타임은 30분 정도였어요. 버추얼 큐로 예약해뒀기 때문에 명당 자리에서 봤는데요. 디즈니와 픽사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화려한 물, 빛, 음악들이 어우러져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 영상 정리하면서 보다 보니 다시 가고 싶네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